오늘은 7월 10일에 있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1블럭, 2블럭 청약 단지 가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지는 1블럭과 2블럭이 분리돼서 공고가 되어 있고요. 그 말은 즉 당첨자 발표일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1블럭은 우선 당첨자 발표일이 7월 9일이고요. 2블럭은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두 단지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 둘 다 당첨이 될 경우에는 먼저 발표한 1블럭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2블럭이 903세대고 1블럭이 1230세대인데 대략 2000세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전처럼 엄청 뜨겁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건설사는 많은 분들이 청약을 넣을 수 있게끔 단지를 분리해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래서 1블럭과 2블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급세대가 무려 2000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단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보면요. 1블럭을 기준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블럭은 세대수가 조금 작고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하루 늦은 것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1블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블럭은 1230세대, 2블럭은 900세대이고요.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표 신청일은 7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공급되는 주택 유형이 84제곱미터, 즉 34평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입주가 27년 7월입니다. 상당히 늦죠. 그래서 거의 4년 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급되는 그 분양가가 저렴하다, 좀 비싸다라는 기준도 사실 입주 기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내가 그 신축 아파트를 받는 시점이 늦잖아요. 그래서 일단 입주 시점이 전 늦은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분양권 상태에서도 전매가 수월하고 손바뀜이 몇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신축 아파트를 받는 시점이 늦으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4년 전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일단 입주 시점이 늦은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한번 그럼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정할 때 우리가 3, 4인 가구가 가장 집을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부부가 예를 들어서 둘 다 여의도가 직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의도가 직장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여의도가 여기죠. 여의도가 직장인 이 두 부부가 만약에 인근에서 집을 구하려고 한다면 어디를 많이 찾을까요? 네, 아무래도 5호선과 9호선이 바로 여의도역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노선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어딘가를 찾을 것 같아요. 내지는 동작구 안에서도 버스나 이런 자차를 이용하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작구 일대도 될 수 있고 내지는 뭐 목동이나 양천구나 나아가서는 뭐 강서구 위로 올라가서는 뭐 마포구 등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핵심 일자리에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 사실 일도 많고 연봉도 많은 대신 일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출퇴근 시간을 굉장히 줄이려고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집값이 비싸다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처음에는 휴직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업 주부, 아이를 기간을 두기 위해서 이제 맞벌이가 아니라 이제 외벌이가 되는 순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둘 다 맞벌이를 할 때는 당연히 좀 비싸더라도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약간의 여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비싼 집이라도 비싼 전세가라도 그 인근에 있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외벌이가 된다라고 하고 또 아이가 생기면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비싼 집을 매매를 할 결정하기가 좀 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 외곽으로 빠지게 됩니다. 서울 외곽.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빠지는 곳들이 뭐 부천이나 뭐 인천, 부평구, 여의도가 이제 직장이라는 가정하에 따져보면 내지는 뭐 일산, 내지는 김포, 내지는 시흥 이쪽들이 사실은 집값이 34평 기준으로 6억이 되지 않거나 또 25평은 뭐 3, 4억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성비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하죠. 그러니까 남편만 고생하면 된다라는 게 지역에서 좀 나타나고 그래서 시흥은 지금 요번에 분양하는 시흥은 사실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하면 훨씬 더 넓고요. 그래서 이 시흥을 볼 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이 백오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흥에서의 가장 많은 분들이 사는 곳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흥 이쪽에 그 정왕동 구도심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각광받는 곳 중에 하나가 여기 은계동, 오늘 소개해드릴 은계동이나 뭐 신천동 일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시흥의 목감이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사실 대체적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시흥의 백옷이나 뭐 정왕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동네의 규모가 그 지역의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는다는 말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지역의 역사가 깊지 않고 또 거래량
거래량도 활발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최근에 이 지역을 지금 아시려면 최근에 있었던 어떤 교통 이슈를 떠올리면 좋은데요. 어떤 게 있었죠? 7월 1일 날 개통한 단지가 지하철이 있었죠. 그건 바로 대곡 소사선입니다. 대곡 소사선. 기존에는 이 노선이 소사역까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대곡과 소사역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이 이제 7월 1일자로 개통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김포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포공항을 기점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9호선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사람들이 많다고 붐빈다고 이용하기 어렵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있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있는 것은 좋은 건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뭐 9호선만큼 내지는 2호선만큼 자주 배차가 되고 사람들이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뭐 급행 노선이 있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조금 이용하면서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시흥은 기존에 소사역까지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대곡역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일산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장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이 소세울역이든 시흥대야역이든 신천역이든 이 주변 인접해 있는 그 아파트들은 그래도 더 플러스 요인이 됐다라고 저는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그 노선을 개통한 그 대곡 소사선을 이용을 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편리한가를 한번 좀 더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면 대곡 소사선을 검색한 기사 모음인데 당연히 뭐 좀 이용객이 좀 많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건 더 플러스 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흥은 원래 이 대곡 소사선이 그 서해선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지리적으로 좀 서울과 멀고 교통에서 좀 소외받던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서해선이 연결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좀 넘어왔죠. 왜냐면 집값도 저렴하고 아이를 키우기에 쾌적하기도 하고 하니까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 지역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저도 조금 이제 사연이 있는 지역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 저는 경매도 많이 하고 청약도 많이 하고 일반 매수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선택했던 주거 형태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였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였는데 그때 당첨됐던 곳 중에 하나가 여기 시흥은계 네이처 포레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분양 전환이 안 되고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당첨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이 집에 살면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걸 포기했던 게 위약금이 발생하고 이걸 포기했던 게 큰 잘 된 결정이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있죠. 여기도 제가 특별연금에 넣었다가 아마 떨어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쟁률도 높지 않았는데 그때는 떨어졌었고요. 여기도 분양가 대비 많이 올랐던 지역이고요. 이 지역을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이 지역을 스카이뷰로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여기가 구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택지지구가 있어요. 택지지구는 오른쪽에 보시는 은계지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은계지구는 아무 곳이 없었던 그러니까 논밭이 있었던 곳에 새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상권도 뭐 웬만한 상권들은 다 잘 갖춰져 있고요. 잠깐 볼까요? 웬만한 상권들 필요한 것들은 다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평지이고 저도 여기를 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은계 한양수자인 서밋플레이스 이쪽에 거래량이 많고 또 파크자유와 더불어서 거래량이 많고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요 일대입니다. 그리고 은빛초등학교도 굉장히 과밀로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이 분리해서 보셔야 할 거는 그 좌측편에 있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은 사실 동네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한번 스카이뷰로 보여드리면 제가 청약했었던 그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도 원래 공업지대 공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흥 신천역에 내려서 조금 걸어보시면 아직도 그런 공업사나 공장의 느낌들을 군데군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전봇대도 많고요. 그래서 요번에 분양하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공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로드뷰를 보여드리면 약간의 경사도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그 단지 내에 그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 우측 편이 그 새롭게 분양하는 자리고요. 위탁사,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이 땅을 온전히 다 매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좌측편에는 이런 분위기다. 아직도 약간의 공장 자리와 그리고 다세대 빌라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은계지구와 100%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하면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의 집값이 제일 비싸고 거래량도 많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은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는 20년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인데 뭐 지금은 한 6억 정도 그것도 고층 기준으로 35층 42층 기준으로 이렇게 거래됐고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살짝은 있지만 근데 반면에 오히려 여기서 먼 이 은계지구의 은계파크자이나 호반 서밋플레이스나 뭐 이런 곳들은 거래량도 많고 금액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좀 더 높을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 지역은 어차피 내가 핵심
토지에서 벗어날 생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역을 이용한다는 역을 적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중치가 더 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볼 때는 역의 가중치를 보기보다는 이제 어떤 주거지로서 아이를 안전하고 쾌적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잘 갖춘 곳을 비중을 놓고 이사를 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로수로 바로 뭐 조금 걸어가면 요 지역과 요 지역이긴 하지만 분명히 동네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은계파크자이에서 넘어가면 분명히 동네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죠.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확실히 일단 인지하고 해야 됩니다. 동네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은계파크자이가 뭐 지금 거래가 돼서 더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아파트와 사실 저는 비등하게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어려울 거라고 하고, 물론 이 아파트는 2027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입주할 때쯤 이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입주할 때쯤 은계파크자이와는 거의 7년 차이가 나죠. 하지만 저는 그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어차피 얘도 신축이고 얘도 신축이거든요. 요즘에 신축 아파트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 은계파크자이가 뭐 80년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다, 2000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신축 프리미엄을 보고 넘어가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특히나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은계지구를 압도적으로 선호할 것이다, 이쪽으로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곳은 투자자들이 많이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7년까지 그 중간에 분양권 상태의 전매가 자유롭고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붙냐, 이게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의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걸어서는 5분 10분이지만 요 동네와 요 동네는 다르다. 행정구역도 심지어 똑같은 은행동이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곳을 좋게 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업 개요를 보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는 사업 개요를 보시면 이렇게 조감도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1블럭, 여기가 2블럭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이고요. 그리고 지하 3층에 지상 49층, 49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이 아파트 뭐지? 하고 이제 궁금증을 가질 만한, 왜냐하면 여기가 기존에 공장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준주거 지역 이어서 높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높게 올라간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형 DNC에서 땅을 매입해서 짓는 분양단지다. 그리고 조합원 물량은, 그리고 임대 물량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블럭도 마찬가지로 개요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아파트를 볼 때 그 스카이라인이라고 하죠. 그 최고층이 항상 일률적으로 똑같지만은 않거든요. 어떤 동은 높고 어떤 동은 좀 낮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모델하우스가 현장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뭐 모델하우스를 구비할 땅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동네가 약간 소개하기에 아직은 조금 애매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떨어진 곳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델하우스가 별도로 그 100곳 신도시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요, 단지 배치도는 지금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90도를 살짝 돌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대부분 남동향 내지는 남서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뭐 향에 대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아무래도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앞에 동이 건물이 이제 가리고 조금 빡빡한 느낌이 들 거예요. 실제로 여기 시흥 센트럴 프루지오를 가면 한번 여러분들 가서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 단지 내부를 가보면 건폐율 자체는 실제로 8%로 엄청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한참 위로 올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한 중간층 이하로는 다 그늘져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얄동을 꼽자면 여기 앞동들 1동, 206동, 그 다음에 이런 동들은 앞에가 뻥 트여 있겠죠.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뒷동들은 앞에 동들을 바라봐야 되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들이 조금 로얄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49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권이 지금 조금 더 자극돼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이런 고층 물건들이 잘 거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권 프리미엄 매수든 아니면 줍줍을 하시든 한다면 이런 고층들 물건들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만약에 뭐 줍줍이 나왔는데 뭐 106동의 저층 내지는 뭐 206동의 저층과 3동, 102동의 고층이 나와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물어본다면 저는 뒷동의 고층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양권 상태에서는 일단은 높은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보통 이렇게까지 높아지면 중간에 그 대피 공간 층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으로 프리미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해선, 대곡 수사선이 개통으로 뭐 편리한 대중교통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초, 중, 고 학세권이라고 적어놨는데 초등학교는 참고로 여기 건바이 초등
초등학교를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좀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과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다세대 주민들과 같이 사니까 좀 생활 수준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데 사실 중고등학교는 인접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명문 학교냐 그렇지 않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는 인접해 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군 프리미엄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이런 시와 반월 남동 가산 디지털 단지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그 집값, 순수하게 저렴한 집값을 보고 오는 지역 중에 하나가 시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은 다 있을 거고요. 이런 커뮤니티 시설은 집값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입별 평면도를 보면 34평은 이렇게 4베이에 판상형, 드레스룸도 넓게 되어 있고 팬트리 공간도 있고 굉장히 잘 공간을 뺀 것 같습니다. 84B는 우리가 타워형이 아니고 판상형이네요. 판상형이고 기존에 있는 타입과 거의 유사하고요. 네, 굉장히 잘 뒤에 팬트리 공간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84C는 타워형입니다. 그래서 길쭉하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84C가 타워형이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조금 가장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잠깐 볼까요? 여기는 84A와 84형 하나, 그리고 타워형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저번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찍은 영상에서는 베란다가 그 발코니에 창이 몇 개였죠? 네, 그때는 요게 없었죠. 2개였죠. 그래서 그만큼 거실폭이 좀 좁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34평이고 작은 창 2개, 큰 샷이 하나로 되어 있고 평면 자체는 워낙 잘 뽑았습니다. 왜냐면은 조합원 자체도 없고 새롭게 올리기 때문에 잘 구성은 잘 했고요. 이런 모양이다. 별 특이한 사항은 없고 잘 뽑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4C를 보면요, 타워형이었죠. 타워형이었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모형도를 보면요, 단지 모형도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동마다 약간의 고층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당첨되고 나서 어떤 동인이 되었는지를 눌러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블럭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파트의 전매 제한은 1년입니다. 1년 후에 이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 7월 19일부터 전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7년 까지 계속 그 사이에 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분양권을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평형으로만 구성된 거는 이 자체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금액이죠. 금액. 자, 여기는 5층 기준으로 6억 6천입니다. 6억 6천. 그리고 기준층과 저층은 얼마 차이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간별로 금액을 좀 쪼개놨어요. 보통은 이렇게 구간별로 그 금액을 쪼개놓는 곳들도 있고, 내지는 1층, 2층, 3, 4층, 그 다음에 5층 이상은 얼마,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는데 여기는 다 구간별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호수 받으면 내가 어느 구간이고 얼마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층을 보면 7억 천이고 5층이 6억 6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은 10%인데 처음에 3천만 원 내고 계약하고 1개월 이내에 나머지 잔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1회차 실행 시점이 2024년 4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도금을 1회차 실행시키고 그 이후에 전매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2025년 4월이다 라고 하면은 아마 경쟁률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고 전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명의까지는 막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도금을 일단 실행을 시키고 매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4B, 84C 봤을 때 84A가 조금 거의 유사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추적하는 총 금액을 보면 이제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코니 확장비, 그 다음에 이자, 중도금 이자가 후불제면 이자 후불제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여기는 발코니 확장비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한 1,60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자가 후불제인지 아닌지 보려면 여기 좀 특이해요. 무이자면 무이자, 후불제면 후불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1, 2회차는 무이자, 3, 6회차는 이자 후불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한 거는 그 계산기를 돌려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래도 한 3, 4천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발코니 비용에, 왜냐면은 그 입주 기간이 한참 후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3, 4천은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비랑 이자까지 하면 5천은 플러스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5층을 받으면 못해도 7억은 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리고 시흥 경쟁이 있을 때 시흥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고 자세한 뭐 청약 조건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사항은 전혀 없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단지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리시고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어떤 그 대행사나 이런 곳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좀 좋게 이야기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글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 이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보면은 저도 몇 개
다 본 건 아니지만 몇 개 보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좀 아쉬운데 괜찮다 라고 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조금 목적을 좀 가릴 줄 아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사는 대표적으로 대부분 광고입니다. 좋건 그렇지 않건 간에 광고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가리셔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가치를 보면,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계지구와 여기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자리는 분명히 어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좀 생길 거라고 봐요. 실수요자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그렇게 선호되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부동산 경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핫해지고, 또 지금 서울의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뜨거워진다, 그래서 서울을 묶는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른 곳으로 튀어올 거예요. 그곳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곳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투자로 생각하고 이거를 1년 후에 판다 라고 하면 역시나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무거울 것 같고, 무겁다는 말은 바로 전매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입주가 한참 늦고 그 사이에 어떤 시장의 반등을 나는 예상한다,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단기 프리미엄 매도는 좀 쉽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 아파트를 7억에 주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보다는 선택지가 훨씬 더 많다고 봐요. 왜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은계파크자이든 내지는 조금 올라가 보면 여기 옥길 지구에 뭐 제이드 카운티나 옥길 브리즈힐이나 이런 데도 연식은 물론 있지만 훨씬 더 쾌적하거든요. 쾌적하고 더 깔끔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훨씬 더 많다. 올라가면은 더 저렴한 금액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를 볼 때는 단기로는 조금 지켜보고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설명드렸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보다는 좀 낮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파트는 금액도 사실 이 롯데캐슬 시그니처보다 조금 더 얹으면 청량리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금액 자체는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관심 많이 가질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현장 꼭 가보셔서 동네 분위기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뜨거워지면 오히려 이 은계파크장이나 여기 한양수자인을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 물건을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반등되면 이 물건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